자, 그러면 주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식물병에 대해서 이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식물병이 어떻게 하면 발생하냐. 이 병은 한자로 병인데 삼각형이 딱 맞게 이루어져야지 병이 발생을 합니다. 식물병은. 그러면 일단 식물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병원균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식물체 중에서 아까 품종에서 말씀드렸던 내병계 품종 이런 것들은 식물체의 유전적인 특성을 아예 내가 다른 것들로 해서 요 삼각형을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병계 품종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균의 존재는 내가 다른 데서 병원균이 묻어오거나 어디서 토양에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독을 잘하고 차단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병이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깨주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일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자, 광선 저희가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햇빛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어지는 광선을 최대치로 이용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기온, 습도 이 중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양 습도나 양분 그리고 이제 내부의 기온, 내부 습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과도 직결됩니다. 이걸 별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병이 생기면 약을 쳐야지가 아니고 병이 생기면 일단은 병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조건부터를 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병원균이 있어도 습도 때문에 발생하는 곰팡이병류는 습도를 제거하는 형태로 해주면은 약을 치든 안 치든 간에 1차적으로는 병 발생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약을 살포를 해주셔서 효과를 더 보게 해주시는 건데, 내부에 습도가 너무 많은 조건, 병이 좋아하는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약만 친다. 그러면은 그 약값만 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우리 참외에 발생하는 병해충 발생 경향은 제가 개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농사달력 요번에 또 다 나갔죠. 농정과에서 농사달력 만들어서 또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주로 나오는 게 바이러스가 지금부터 뭐 몇 년가 좀 나왔어요. 벌써 1월달, 1월 초부터 12월 말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요. 바이러스 종류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아닌 요 CGMMV라는 오이녹밤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지금부터 좀 일찍 나옵니다. 일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거 예방이나 예찰을 잘 해주셔야 되고, 문제된 노균병도 아까 말씀드린 오늘 습도하고 내부 습도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노균병이 발생이 좀 심한 많이 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빠져있지만 망고병도 원래 좀 망고병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망고병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대목 부위의 무름병, 그거는 이따가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습계통은 노균병이고 건조한 형태, 건조한 상태에서는 흰가루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은 찬바람 맞으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입구 쪽, 측창 쪽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측창 열치기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총체벌레도 이제 그때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또 빠른 농가들은 총체벌레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토양에서 월동한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총체벌레나 다른 뭐 진딧물, 특히 담배가루이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토양 쪽에 살충, 그 살균, 소독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볼 수 있고, 앞서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가루이가 제가 4월로 표시를 했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예찰 경보 체계를 만들어서 최대한 좀 대응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흰가루병은 초기부터 생기는데 대부분 흰가루병이 일찍 생기는 것들은 모종에서 왔어요, 사실. 이거 다른 데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모종에서 왔고, 내가 모종 옮기면서 찬바람 맞아서 또 흰가루가 들어왔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종 시기부터는 1차적으로 흰가루병은 방제는 제일 처음은 물리적 방제입니다. 제일 방제를 해주시는 걸 물리적으로 흰가루 걸린 잎을 제거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흰가루병은 예방적으로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흰가루병은 포자로 곰팡이가 균사체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 곰팡이란 거는 버섯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병원균이 되는 포자,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이 날아들어서 여기 식물체에 세포를 파고 들어가서 감염이 되고 정착이 되면은 나중에 번식하면은 쭉 뻗어나가고 또 자기들이 씨앗을 퍼뜨려요. 이런 형태로 지나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병원균의 생명활동인데, 자, 그거를 저희가 약을 치는 시기랑 나눠서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자가 비산에서 날아다니면은 그때는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포자가 부착되고 감염되고 포자 발화되는 요 기간까지가 예방 효과만 있으면 충분한 시기거든요. 근데 요 시기가 포자 발화되고 포자가 날아다닌다 하는 시기는 사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흰 가루고 이제 가루 포자체가 날아다니는데 내 눈에 확 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예방할 수 있는 단계고 예방을 하셔야 되는 단계고요. 예방용 살균제를 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치료 효과가 있는 살균제를 치시면은 다음에 쓸 약이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미 얘들이 뻗어 나가면은 입 뒷면에 보면은 흰가루병 걸렸을 때 잘 아시잖아요. 위에는 하얗게 덮어 쓰지만 뒷면에 보면은 노랗게 깔려 있습니다. 노랗게 좀 번지면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완전히 황화되면서 흰가루, 자기 포자가 씨앗이 날리게 되겠죠. 이 시기쯤, 그러니까 노랗게 좀 어느 정도 파고들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됐을 때는 예방 효과도 당연히 부가적으로 있지만 치료 효과가 있는 살균제를 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은 치료 효과가 있는 살균제를 왜 처음부터 쓰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거는 살균제, 살충제, 벌레에 드는 살충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요 중에 빨간 놈, 요 놈이 저항성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병원균, 흰가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흰가루병도 그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흰가루병을 분류해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정 농약을 맞아도 안 죽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 얘가 처음에 농약을 치면은 전체적인 농약을 맞아서 다 죽고 몇 명이 일부가 살아남는데 그 농약에 죽지 않는 놈만 살아서 또 번식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같은 농약을 치죠. 거기다가 이제 얘들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고 이미 그렇게 돼 있으면은 농약을 치면은 여전히 걔들은 농약은 안 듣고 사람으로 따지면 항생제 내성 걸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농약에 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흰가루병 살균제를 기준으로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용기작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작용기작이 다 2번, 다 3번, 4,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요걸 주의하시고 요렇게 작용기작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항성을 아주 쉽게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복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그냥 제가 간편하게 상표명까지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큰 교재 맨 뒤에도 전체적인 내용은 다 있거든요. 있지만은 찾아보시기 힘드니까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침투 이행성이 없는 대신에 저항성 발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예방 효과가 좋은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흰가루병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생겼다. 그러면은 요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근데 또 반복하셔도 돼요. 내가 계속 안 생겼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흰가루가 보이고 뒤쪽에 노랗게 균사가 파고드는 흔적이 보인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요 다형 그리고 I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섞어 주셔야 되고요. 카형이 예방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혼합 제제거든요. 그래서 혼합 제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 사용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씩은 예방 효과로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요 중에서 해주시고 혹시나 이거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2번, 다 3번, 4, 1번 이런 것들을 예방용으로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흰가루가 안 잡히고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가 됐던 담배가루인 온실가루이라고도 하고 담배가루이라고도 하는데요. 차이점을 보면은 담배가루이는 이렇게 날개 사이가 벌어져 있고
제일 큰 차이가 발생 최적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온실 가루인은 발생 온도가 25도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온실 가루인 더 좋아하고 담배 가루인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데, 자, 그럼 복잡한 걸 떠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주에 있는 90%는 담배 가루입니다. 담배 가루이가 대부분이 우점종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참 상대적으로 또 불행한 점은 온실 가루이보다 담배 가루이가 어떻게 보면 잡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 얘들은 온실 가루이는 신초 끝에 어린 잎 위주로 주로 서식을 하고 산란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생활을 하고 산란을 하는데, 일반 담배 가루이, 우리한테 많이 퍼져 있는 담배 가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노엽 안 가립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덩굴이 다 죽었는 거기도 이제 막 날아다니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 뒷면에는 신초부터 하엽까지 가리지 않고 다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점 같은 게 알이고요. 그 이후에 흰색 동그란 게 유충, 1령, 2령, 3령, 4령 이렇게 가는데요. 유충이고 번데기고 그리고 이 안에 성충, 얘들이 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담배 가루이는 제일 고약한 점이 성충만, 특정 해충들은 유충만 가해를 한다, 혹은 성충만 가해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담배 가루이는 다 가해요. 얘들은 그냥 깨어나서 1령 유충이라는 게 허물을 한번 벗었다는 얘기거든요. 애벌레고 알이 아닌 다음에는 애벌레고 성충이고 간에 다 잡아야 됩니다. 다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가해를 해서 또 감로를 내뿜으면 거름병을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방을 하셔야 될 그런 단계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산될 때 높은 온도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고, 여름철에 특히 적정 온도가 이 온도 딱 여름철 온도가 됩니다. 우리가 35도 이하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좋아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2주 정도 생존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 지금 PO 필름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비를 맞추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환기를 하실 일이 겨울철에 없잖아요. 겨울철에 없는 상태에서는 특히나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얘들이 성충 상태에서 2개월까지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은 한 번에 200개씩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한 마리가 발견되면요, 나중에 1억 마리가 됩니다. 7월 달에. 지금 발견한 한 마리가 나중에는 이 곱하기 200씩에서 2주마다 200씩이거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1억 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빨리 잡을수록 좋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1령부터 4령 유충한 단계고요. 자, 그래서 4월 이전부터 이미 발생해서 밀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제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5에서 7일 간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작용기작, 살충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뭐 이런 주의사항도 있는데 요거 말고도 추가 주의사항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제력을 다시 또 개선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력이 만들어지는 대로 늦어도 한 3월까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살포를 하셔야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읍면하고도 농정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새로운 방제력을 또 한번 다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제력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농약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농약들로 좀 추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담배가루이가 많이 생기면은 이렇게 거름병이 생겨서 많이 힘들게 되시는데, 지금 시기에는 육묘기는 좀 지났지만 끈끈이 트랩을 여전히 계속 좀 사용을 해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초기에 예찰을 하면은 이런 증상이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끈끈이 트랩, 저희가 뭐 앞서서 가을에 교육할 때 좀 나눠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얼마나 오실지 몰라서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하지만 요번에 또 새롭게 모니터링 요원 선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많이 들여서 그분 농장 위주로 해서 좀 하시도록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시도록 할 거고, 끈끈이 트랩은 최대한 뭐 먼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그래도 또 이런 의심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 구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여기에서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여기 한 마리라도 보이면은 일단은 내가 여러 방법으로 그 방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방제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측창 쪽에 잎에도 골고루 묻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한 5월, 6월 달 되면은 동당에 최소한 5말 정도는 쓰셔야 돼요. 100리터. 양양이 엄청 늘어나죠. 그죠? 엄청 늘어나는데 양양은 100리터 이상 쓰시는데 똑같이 약을 더 진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량으로 배수는 그대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예시 사진에도 보시면은 고압 노즐을 이용했거든요. 권총 노즐. 그러면은 잎 뒷면까지 같이 맞아야 돼요. 모든 살충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살충제가 맞아야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춘데 그리고 맞지 않은 데가 생존율이 확연히 차이 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방제가 되도록 듬뿍 덮어 쓰고 잎 뒷면까지 다 닿도록 방제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사실 고압 노즐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은 꽃상하고 참외가 생육이 그만큼 안 되니까요. 하지만 3월달 이후에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내용을 실어놓은 이유는 담배가루이 때문에 힘든데 농약을 정말 한 번만 딱 치면 없어지는 거 그거 좀 만들어다오. 왜 못 만드냐 하시잖아요. 근데 농약회사에서도 이렇게 농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등록하는 데까지 10년 걸리고요. 1,500억 원 이상이 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 만든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 번만에 죽는 농약을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90%까지 죽는 농약 드립니다. 지금 있는 농약들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쳤을 때 저항성이 생겨서 반복적으로 쳐서 저항성이 생겼거나 그리고 제대로 듬뿍 젖도록 그렇게 양양이 모자라서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효과가 좀 적어지면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 내가 육안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량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정량을 해야 되냐? 다른 병이지만 벼멸구에 대해서 한번 약재를 살포했던 거를 보면은 1000배, 500배 그러니까 2배 더 진하게 한번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전체적으로 2배 똑같이 치지만은 방제 효과는 정량으로 원래 희석 배수대를 쳤을 땐 100%가 나왔는데 더 진하게 쳤을 땐 81%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약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희석 배수는 지켜주시고 대신에 전체적인 양은 더 늘리시는 게 효과를 보는데 훨씬 더 좋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요 작용기작을 보시면은 상표명이 있고 상표명 위에 작용기작 그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충제 계통은 보통은 이렇게 알파벳하고 이제 숫자 기호로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살균제 계통은 가나다라, 사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숫자 기호 그렇게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용기작을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PLS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또 시간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담배가루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육묘기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잡초 제거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요. 육묘동 관리 단계에서 살충제 사전에 좀 해주셔야 되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약은 잘 보셔야 돼요. 살충제를 토양 살충제 중에는 정식 전에 그리고 작물이 들어가면 못 쓰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그리고 방제력을 새롭게 개선할 때 반영을 하겠지만 사실 참외에 관주할 수 있는 농약이 몇 가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구분해서 관주와 그리고 이제 위로 살포하는 것들, 경협 살포하는 것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방제력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차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끈끈이 트랩하고 예방은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농약을 계속 살포하시는데 내가 수확 전 일수가 있고 농약 살포하실 때 그 사이에 일주일 간격인데 담배가루가 지금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농약을 또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해만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말씀드릴 게 백강균, 비티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티균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백광균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파는 균인데 어쨌든 미생물을 활용해서 조금 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도 포함되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백광균은 말씀드린 대로 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균사체 접촉해서 치사시키는 거고, BT균은 얘들이 이제 흡집했을 때 식물 독성을 나타내는, BT균은 요런 것들로 해서 이제 생물 농약으로도 나와요. 그 큰 기업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방법. 천적은 천적하고 농약하고 병행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백광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까 흰가루병이 포자가 번져서 균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곤충에 백광균 미생물이 접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그대로 중장세포, 그러니까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죽여요. 벌레를 죽이고 나서 벌레에서 꼭 동충하초 같죠. 동충하초처럼 여기에서 자라나서 다시 번집니다. 그래서 백광균은 제가 특정 제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백광균을 주 제재로 해서, 그리고 보증 성분이 백광균이 들어있는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용어로 써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백광균의 원 미생물명인데 보증 성분에 얘가 들어있는 제품이면 어느 거든 좋습니다. 그건 뭐 가격이 더 쌀수록 좋고요. 그러면 그죠? 네, 그래서 요 제품을 요거는 농약 사용 시기 그리고 날씨 상관없이,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흐린 날씨에 사용하면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얘는 밑으로 넣어주는 게 넣어줘도 효과는 있고요. 그렇지만은 담배가루이나 다른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상부 경엽에 잎으로 살포를 해야 되겠죠. 살포를 할 때 흐린 날씨에 내부의 습도가 자연적인 높은 데는 거기에서 미생물이 번식을 더 잘해요. 그러면은 내 효과를 더 오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광균도 농약처럼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더 좋은데, 가능하면 흐린 날씨에, 이런 날씨에는 쳐주시면은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백광균 가지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적은 이렇게 안내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뭐 사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 사업을 한번 했는데 올해는 좀 여의치 않게 사업을 연속하지는 못했고, 아마 진흥청에서도 이제 이런 관련 사업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한번 더 시도를 해볼 예정인데, 자, 총체벌레 잡아먹는 것들은 에코노린제가 있고요. 지중해 일형에는 담배가루에 성충 아니고요. 알하고 약충을 잘 잡아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는 작년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테고요. 친환경 아니더라도 요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농약을 필요할 때는 농약을 살포해 주시고 병행해서 하실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CJMMV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잎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얼룩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걸렸다, 이거는 사실 뭐 육안상으로 확진입니다. 확진인데,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는, 물고 있는 어미 동굴의, 아들 동굴의 잎에, 그리고 요 손자 동굴의 첫잎에, 여기에 마디에 잎에 얼룩이 같이 이런 식으로 얼룩이 생겨 있으면은 얘는 바이러스가 계속 진전되고 있고 걸렸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나오겠지만은 대부분 또 물어보세요. 이거 말고 쑥새끼에 이제 막 들었는데 이거 바이러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면서 이 전저리에는, 바로 밑마디에는 또 바이러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도 볼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이 잎입니다. 그래서 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고요. 자,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런 잎이 나오면은 이 잎에 딸려서 나오는 손자 동굴의 암꽃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이 한 70%, 90%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기 힘들고, 그러면은 제거를 해주시고, 내가 초세에 따라서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시기가 사실 바이러스 걸리면 제일 애매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바이러스는 방제라는 게 제거거든요. 제거하는 게 제일 최고의 방제고요. 물론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치료제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 코로나랑 좀 비슷해요. 우리 참외 바이러스도.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진단 키트나 우리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습니다,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신속 진단을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초기에 의심되는 주는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너무 전밭에 퍼지고 내가 뭐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출장 와달라고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서 이렇게 내가 신초 부위가 중요한 건 신초 부위거든요. 신초 부위랑 손자동굴에 새로 나오는 부위가 얼룩 잎이 생기는가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요 CJ 멤버 이 바이러스도 있지만 해충이 매개하는 바이러스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4월 달부터입니다. 내가 측창 열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본덮개 나가고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바이러스 증상이 좀 보인다 싶으면 1차적으로는 판별하기 이전에 진딧물, 담배가루이 이것들 방제를 또 같이 동시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